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경윤 씨를 고소하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 고소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 강경윤 씨가 연예인처럼 유명해졌습니다. 왜냐? 기자 갤러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한 기자분이 강경윤 기자의 블로그를 딱 꼬집었습니다. 물론 저는 강경윤 씨에게 선물로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17가지, 세부사항 포함 19가지 정도 되는 세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윤아, 이제 너에 대한 선물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연예부 기자 강경윤 기자에게 드리는 말씀. 언론인의 자기 고백이 아닌 여론 선동의 기록에 대하여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SBS 자회사 SBSI 소속은 최근 잇따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희를 고소하고 왔습니다. 이어 권영찬, 인지웅, 김세희의 인간사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언론인의 기본 의미인 사실검증과 균형 있는 시각을 완전히 외면한 채 감정적 서사와 일방적 비방으로 대중 여론을 선도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간사냥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인지웅 유튜버의 발언을 인용한 뒤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 서술은 철저히 자기방어적 논리 구조와 정서적 피해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독자의 연민을 유도하고 반대 세력을 도덕적으로 악마하려는 의도를 익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경윤 기자가 사적 고통을 공공의 언론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기자라는 직위로 도덕적 면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과거에 하면 안 되는 충동, 교통사고, 죄책감, 우울증 등 극단적 개인 경험을 공개함으로써 스스로를 절대적 피해자 위치에 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을 실명 비방하거나 조롱성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호 유튜버와의 연계 의혹은 기자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 기자는 과거 자사의 취재 녹취 파일이나 취재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언론인의 비밀 유지, 독립성, 취재 목적의 활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언론 내부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경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강 기자는 인지웅 씨의 발언을 완전한 허위라 단정하고 있지만 그 반론 역시 자신의 입장만으로 채워져 있으며 제3의 검증 자료나 공식적인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라면 주장을 넘어서 사실 기반의 해명과 증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글 역시 과거와 같이 감정적 어조와 피해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경윤 기자가 스스로 연예부 기자임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인의 자기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사망자, 미성년 자녀, 하면 안 되는 선택 등 극단적 서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도 행태며 이는 언론의 공식 신뢰를 현저히 훼손합니다. 언론은 고백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회적 고통을 기사로 포장하여 타인에게 반격하는 방식으로 직업적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면 그 내용 역시 정제된 언어와 객관적 사실로 해야 되며 기자의 편은 언제나 공공성과 균형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는 강경윤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감정의 무기를 내려놓고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을 회복하십시오. 사적 고통과 언론 행위를 구분하여 기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유튜버 등 비공식 채널과의 부적절한 정보 공유, 공동보도 형식을 중단하십시오. 반대자에 대한 실명 비난이 아닌 공개적 사실 검증을 통한 대응에 나서십시오. 마지막으로 동료 언론인들에게도 호소합니다. 강경윤 기자의 반복적인 피해자 프레임 활용과 정서적 여론전 방식에 대한 내부적 논의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용인된다면 언론을 누구의 감정에 기초해 누구든 공개적으로 재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 언론 공적 책임을 고민하는 십몇 년 차 SBS 사회부 기자 같음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함께 어떠한 내용이 고소가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김수현 씨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고발을 당한 이상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 네. 일단 네. 이 어이없어. 닭도리탕이랑 하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제가 그러한 사실에서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잘못 전달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범죄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저는 김세론 씨 유가족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진 자료와 관계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조회수나 여러 가지의 욕심이 많았다면 제가 먼저 공개했을 겁니다. 저는 김세론 씨의 주장도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김세론 씨 주장에 한 표를 던집니다. 모든 편지를 다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서도 제가 행복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만약에 김세론 씨 유가족을 만났다면 이 사건을 받고 상담사 윤리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해바라기 성상담센터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서 이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김세론 씨의 주장이 2015년 몇 날 며칠부터 우리 김수현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도 김수현 씨는 1년만 만났다. 김수현 씨는 2024년도 당시 기사가 나올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미 언론 기사에 수백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세현이 첫 번째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김수현 씨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수현 씨가 성인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만났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겠지만서도 만약에 굳이 한 표를 던진다면 저는 김세론 씨에게 한 표를 던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35년 방송 MC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진호와 강경윤 방송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지 뭐뭇은 뭐뭇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호의 고소를 다 피해갔습니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윤의 고소도 전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으로 약식기소 50만 원 재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무죄를 받았고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김수현 씨 팬들이 앞뒤 다 자른 범죄 일람표 사실로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드린다는 거 고지해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김수현 씨 투샷을 올려드렸습니다. 세론 씨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요, 그 음식을 영상에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김수현 씨가 휴가를 나올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세론 씨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메타 데이터 좋아하시죠? 이 사진은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54분 41초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54분 45초 사진입니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54분 47초의 사진입니다. 김수현 씨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김세론 씨한테 사진을 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세론 씨는 이 사진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이 똑같습니다. 4장의 사진을 보낼 때 첫 번째는 우스꽝스러운 바보스러운 표정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무난한 걸 보냅니다. 세 번째는 잘생긴 얼굴을 보냅니다. 바로 이 4장의 커트입니다. 이런 사진이 저한테 한 몇십 장 있습니다. 오는 다음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밥 먹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닭 볶음탕이 있습니다. 소주잔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그리고 옆에 그릇이 몇 개인가요? 수저 하나, 둘. 젓가락 하나, 둘. 햇반 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여기 음식통을 보면은 배달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달이 안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김세론 씨가 요리학원에서 이 닭볶음탕을 만들고 갖고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양파 조림이나 여러 가지 반찬을 시킨 게 아니라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마치고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렇게 프라이팬 냄비에 다시 데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는 저럴 수 있는데 보통 배달 음식은요, 따뜻하게 해서 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만 합니다. 하지만 소주잔 2개, 숟가락, 젓가락 2개입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 주장이 맞으려면은 이날 음식을 한 김세론 씨는 그냥 하녀일 뿐입니다. 집사일 뿐입니다. 본인은 밥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앞에 좌석을 놓고 마주보고 먹습니다. 근데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옆자리에서 같이 먹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 추측일 뿐입니다. 자, 이 사진은 메타데이터가 언제일까요?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후 11시 18분 15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고 김세론 씨가 수연이 오빠 식사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일까요? 그로부터 2분 후에 김수현 씨가 첫 자리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19초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 일단 네. 이 어이없어. 닭도리탕이랑 하면 네. 이걸 보시면요. 왼쪽에는 김수현 씨, 오른쪽에는 김세론 씨가 앉았기 때문에 이 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후 11시 20분 15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당시의 원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 일단 네. 이 어이없어. 닭도리탕이랑 하면 네. 이게 원본 영상입니다. 김수현 씨의 많은 팬들이 또 이진호가 주장하기를 이거는 자른 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애초부터 유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권영찬, 구지석, 김세희 3명이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진호와 태자 박정기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소송을 대할 때 녹취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소를 하든 고발을 당하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자료로 또 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방어 영상으로 올려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 일단 네. 이 어이없어. 닭도리탕이랑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빤스브라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걸립니다. 여기가 이게 좀 너무 없죠, 이런 거. 시스루 한국에 있습니다. 아니, 네. 이런 몸이 없다고. 없죠. 마네킹은 거짓. 이게 뷰리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이걸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 저 예? 예? 사진 예? 보겠습니다. 자, 좀 지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모델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죠? 자, 지금 여기 지나간 아빠와 딸, 우리 지금 딸내미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우리 지금 보면서 지나갔어. 내가 눈 마주쳐갖고 지금 하나도 안 민망했어. 자, 이제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큐.